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유소 소장 우하범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주짓수 수련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또 우하범의 주짓수 대회 도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저하고 건우하고 주짓수 대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미난 게 유도는 지도자가 일괄적으로 출전 선수를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등록 시합 신청을 한다면, 주짓수는 각각의 개인이 핸드폰으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합비도 이제 체육관 관장님에게 드려서 시합비가 제출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해당 계좌에 납부를 하면 시합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거 시합비를 현금 영수증이나 사업자 영수증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으로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게 제가 이제 좀 오래도록 유도만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좀 편리하고 좀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건우와 함께 신청한 대회는 다음 달이죠. 10월 14일 날 김해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파이바 주짓수 대회입니다. 제가 올 4월경에 금정구에 있는 스포원에서 파이바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뛰었던 시합이기도 한데, 그때 이제 너무 시합 운영하는 주최 측의 어떤 서비스도 좋았고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시고, 그리고 저도 여타 주짓수 대회를 몇 번 나가봤지만 좀 느낌이 그냥 이제 좋더라고요. 멋있고 대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스트릿 주짓수나 그 다음에 리그 로얄이나 또는 예거스처럼 아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대회가 개최된다고 해서 제가 가까운 곳에서 하면은 꼭 한번 출전을 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주최하시는 또 관장님께서 저에게 또 다음 대회도 꼭 좀 나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흘러가는 말로 정말 별건 아닌데 이렇게 또 고맙게도 또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하지 않는 한 하반기 대회도 꼭 출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치 부산은 아니지만 김해 같으면 거의 1시간 내외로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한번 일단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웃긴 게 긴장됩니다 벌써. 사실 이제 저는 어떤 분야에 신청을 했냐면, 이게 주짓수도 대회마다 이 연령대로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20대들은 어덜트라고 해서 20대 전반적인 선수들이 시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대부터는 이 마스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다른 대회는 마스터 1, 마스터 2, 마스터 3 이래서 5살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시합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3이 되겠죠. 40 중반이니까. 그런데 이번 파이바 대회는 이제 20대를 어덜트라고 하고요, 30대 전체를 마스터라고 하고요, 저처럼 이제 40이 넘은 사람들은 이제 시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심 안 내고 일단 제 체급 경기는 시니어로 신청을 해 놓았고요. 나중에 이거는 밑으로 제가 마스터나 어덜트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앱솔, 체급 제한 없이 붙는 앱솔은 제가 이제 대회에 가 보니까 마스터하고 시니어가 통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앱솔도 신청해 놨습니다. 또 그리고 주짓수 대회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재미난 요소는 이제 하루하루 이제 밤 12시 자정을 기점으로 대회 현재까지의 출전 선수, 대진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내 체급에 누가 몇 명이 나오는지에 대한 신청 내용을 업데이트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신청하고 오늘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 체급에는 아무도 한 명도 저 혼자밖에 없고요. 그리고 앱솔에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선수가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시합이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많은 선수들이 신청을 하겠지만 만일에 이대로 만일에 신청이 마감된다 하면 저는 체급은 이제 단독 우승이 되겠고요. 앱솔은 이제 3명이니까 리그전으로 해서 2판을 싸워야 되는 그런 대진표가 작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주짓수 대회를 몇 차례 나가본 경험으로는 체급은 제가 봤을 땐 제 혼자 단독이 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40이 넘은 사람 중에, 그리고 제가 또 체급이 100kg가 넘는 헤비급이거든요. 40이 넘은 사람 중에 또 저처럼 100kg가 넘는 사람 중에 보라띠, 퍼플벨트가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회에도 나가봤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체급으로 한번 또 좀 이래 꼭 시합을 하고 싶다면 그 밑으로 마스터나 어덜트로 체급 변경을 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이제 하루하루 업데이트되는 그 시합 신청자의 어떤 인원수를 보고 가서, 그래도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하루에 시합을 뭐 4-5판 이상 하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주짓수 시합은 나이대에 따라 틀린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마스터 시합하면은 또는 시니어 시합하면은 작게 하는 게 한 판에 5분이거든요. 5분. 물론 뭐 중간에 서브미션으로 이기면 체력 소진이 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한 보라띠 레벨에서 그 서브미션을 바로바로 받아내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회를 할 때는 상대 선수와 5분 동안에 치열한 공방을 하고, 제가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합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운이 좋아서 중간에 서브미션으로 이기면 그거는 좋은 거지만, 처음부터 제가 좀 자만하거나 그만하게 1분 만에 끝내야지 2분 만에 끝내야지 하다가는 조금 이제 그게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 아주 이제 뒤에 가서는 체력이 소진되어서 이전에 한번 대회 나가서 좀 낭패를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작전이 안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어느 누구랑 하더라도 그냥 정해져 있는 5분 시합을 다 한다라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고 시합 대회를 준비를 하는 게 좀 올바른 그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매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신청 내용이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우 같은 경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건우 같은 경우는 이제 1, 2학년 화이트 벨트거든요. 화이트 벨트. 그 초등부는 무제한끼리 싸우는 앱솔은 없고요. 그 체급별로 해서 띠별로 해서 싸우는데, 띠를 다양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건우처럼 주짓수 수련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화이트 벨트로 묶어서 시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서 유색띠라 그러죠. 색깔이 있는 띠들은 띠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색띠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서 시합을 하더라고요. 건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도는 매일매일 하지만 주짓수는 이제 방학을 통해서만 조금 수련을 했기 때문에 화이트 벨트에 지금 신청했는데, 체급이 또 건우 학년에서는 또 헤비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47인가 8인가 그런데, 지난 대회에도 보니까 마지막 거의 하루 이틀 전까지 한 명의 신청자도 없어서 이제 오히려 1, 2학년부가 아닌 3, 4학년부로 학년으로 옮겨서 시합을 하려고 하던 차에 마지막에 이제 한 명이 추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번에 한 판을 이기고 주짓수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이번에도 조금 이제 고민입니다. 다행히 건우 체급에 신청 선수가 있으면 한 판이라도 시합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만일에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3, 4학년으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지더라도 한번 해보는 건 괜찮은데, 또 3, 4학년은 보니까 화이트 벨트는 없고 또 유색띠만 건우 체급이 한 3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조금 형아들하고 해도 재미있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잘만 하면 또 이길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초등학생도 이제 주짓수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도 오히려 지금 화이트 벨트 초보자보다는 유색띠 인원들이 훨씬 더 이제 인원이 많다라는 걸 조금 파악할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 화이트 벨트 흰색띠도 있겠죠. 백색띠도 있는데, 지도자분들이나 또 선수 본인 부모님들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시합을 좀 나오는 것을 꺼려해서 신청을 안 했을 뿐이지, 엄연히 이제 전국의 주짓수 도장에 유색띠만큼이나 흰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유색띠가 좀 몰리는 이유는 초등학생이
이제 그래도 유색띠라면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상 또는 2, 3년 정도를 꾸준하게 이제 주짓수를 수련한 아이들이니까 대회도 중간중간에 몇 번 나와봤을 테고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좋은 경험이 있는 그 학생들이 꾸준히 이런 대회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지도자와 함께 대회를 출전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유색띠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근우도 좀 시를 지켜보고 그 학년으로 올려서, 근데 아마 화이트 벨트가 이 주짓수 기준이 좀 이제 엄격한 게 저처럼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도전 정신으로 밑으로 나이대 내려가서 싸우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대회 또 규정을 보니까 중학생이 고등학생부에 올라와서 싸우는 건 괜찮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생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어덜트 20대와 또 싸워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를 좀 이렇게 허락해주는 규정을 보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나이를 뛰어넘어서 도전하는 거는 이제 아름다운 일인데, 이제 그 띠를 뛰어넘어서 도전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주짓수에서 허용이 안 되거든요. 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지금 모라띠 퍼플 벨트인데 나는 뭐 지든 이기든 한번 내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하고 붙어볼 거야 라고 해서 브라운이나 블랙에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이제 근우도 이제 나이를 건너뛰어서 3, 4학년 형아들과 붙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형아들이 지금 유색띠라면 아마 그게 또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짓수 대회는 재미난 게 있어요. 시합 신청을 할 때 이런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핸드폰 하나로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다 시합 신청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항에 이제 읽어보고 체급을 선정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안내사항을 숙지했냐고 동의하냐고 물어보고 이거를 차례대로 쫙 하다 보면 시합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한 이후 단독 출전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세 가지 유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첫 번째, 환불 받는다. 그거 아주 당연하죠. 시합 선수가 없으니까 이제 환불을 받겠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단독으로 메달을 받겠다. 그러니까 혼자 나와서 시합비 내고 혼자 금메달 받겠다.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요. 세 번째, 뭐 체급을 변동해서 시합하겠다.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체급을 변동할 일이 있을 것 체급은 아니지만 나이를 변동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에 체킹을 했고요. 근우도 제가 신청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체급을 변동할 수도, 학년을 변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체크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봐도 조금 멋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유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한 명인 경우 시합을 진행시키지 않고 강제로 이제 환불을 해주거든요.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만일에 체급 변동이 정 안 되는 경우 이때까지 저는 절대 환불은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주짓수 대회 참가비는 조금 비싸거든요. 유도보다. 내 체급 뛰는데 5만 원. 그다음 저는 이제 앱솔까지 뛰잖아요. 그러면 3만 원 추가. 저는 이번 대회에 8만 원을 내었고요. 건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체급만 신청했기 때문에 5만 원을 내었는데, 저는 만일에 제 체급이 시합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단독으로 해서 그냥 메달을 받을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합을 안 하고도 금메달이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 결국에는 뭐 좀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5만 원을 내고 원가가 돈 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냥 메달 하나 5만 원에 사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면은 이 대회는 분명히 미리 어느 날 갑자기 진행한 게 아니고요. 미리 사전에 몇 월 며칠 날 이 대회가 한다는 게 공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주짓대로들은 이 대회에 대해서 다 이제 한번 대회 규정을 봤을 테고요. 그리고 저처럼 고민하다가 당당하게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한 선수도 있고요. 또 오늘부터 대회 당일 신청 마감일까지 또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는 끝까지 고민하다가 다음에 나가야지 하고 포기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저는 제가 돈은 5만 원을 냈지만 한 달 전부터 대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심지어는 방송을 통해서 어떤 각오를 다지고 또 오늘 가서 또 대회를 준비하는 몸을 열심히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또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강도 높게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에 대한 저는 보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뿐만이 아니고 단독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메달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은 안 해도 얼마나 그 사람 나름대로 긴장을 많이 하고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많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이 뭐 수백 명이 모인 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도전해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낼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도전 정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우도 뭐 저하고 아마 생각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아비 된 입장에서, 아빠 된 입장에서 단독으로 금메달을 따더라도 또 건우 인생에 뭔가 이제 메달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뭔가를 도전했다고 하는 증거로서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돈은 그냥 돌려받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도 몇몇 제가 아는 유도가 중에 주짓대로 분들 몇 분들 또는 저희 체육관 단원들 중에 아직까지 주짓수 대회를 한 번도 뛰어보진 않았지만 주짓수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뭐 몇 분들 이래가지고 제가 시합을 신청했는데 같이 한번 도전해 볼까요 하는 뜻으로 의사를 전했거든요. 그래도 몇몇 분들이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전혀 주짓수를 수련하지 않았고 주짓수를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유도가라면 제가 섣불리 한 달 뒤에 있는 주짓수 대회를 나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주짓수를 조금 뭐 배워봤고 또는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저와 함께 10월 14일 김해에서 하는 주짓수 대회에 한번 같이 출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우아유도관 그 간원들은 제가 평상시에 수업하는 주된 어떤 규칙이나 이런 내용들이 거의 주짓수 기술에 거의 가깝게 또는 오히려 주짓수 기술을 제가 배워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도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유도 대회도 많이 나가본 분들이라면 충분히 주짓수 대회에 나가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충분히 재미있게 싸울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한 달 동안 뭐 특별하게 주짓수 기술을 익히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거 내용 다시 한번 숙지하면서 그리고 그 주짓수 규칙, 유도하고 좀 다른 규칙 저하고 같이 연구하고 조금 분석하면서 한 달 정도 재밌게 준비하면 제 생각인데 당연히 이제 첫 대회니까 비기너를 나간다면 우리 우아유도관 간원들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충분히 입상을 하지 않겠는가 제가 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간원들, 우리 수련생들 한번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체육관에서든 아니면 카톡으로든 의사를 밝혀주시면 제가 남은 한 달 동안 뭐 우리 특별 수업을 하더라도 우리 간원들이 다치지 않고 주짓수 대회에 잘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